미국 대선 현장 투표가 잠시 후 동부 딕스빌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투표는 동부 시간 기준 내일 밤 12시에 하와이와 알래스카주에서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미 전역에서 폭력 사태를 대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해리스 부통령 거주지에는 8피트 높이의 보안 패스가 설치됐습니다. 보수 측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내건 $100만 상금의 이벤트가 선거일까지 허용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클라호마 지역에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면서 11명이 부상을 입고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아시안 가구를 표적으로 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첫 소식입니다. 몇 시간 뒤 드디어 미국 대선의 막이 오릅니다. 잠시 후 뉴햄프셔 지역을 시작으로 대선 투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알래스카주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대선 현장 투표가 1시간 뒤 시작됩니다. 처음 막을 올리는 곳은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로 동부 시간 기준 5일 자정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유권자가 10명이 채 안 되는 지역이지만 과거 광산이 있던 시절 노동자들이 이른 투표를 하고 일터로 가던 전통이 지금까지 새벽 투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딕스빌 노치에 이어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대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동부 시간 오전 5시부터 버몬트주에서 투표가 시작되며 이후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메인주 등 대다수 동부 지역 투표소가 오전 6시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오전 7시에 투표가 시작됩니다. Hopefully they both have good intentions of bringing the country together. I think that should be one of the main things in keeping America first. 중부와 서부 지역 역시 투표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안팎으로 비슷하지만 동부 지역과의 시차로 투표 시작 시간은 더 늦습니다. 가장 투표가 늦게 끝나는 곳은 하와이주와 알래스카주로 동부 시간 기준 내일 밤 12시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은 안개 속입니다.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가 미 인구 절반에 달하는 7,8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에 대한 개표 작업까지 감안하면 수일에서 최장 한 달 이상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초접전이 이어지는 경합 지역 가운데 펜실베니아와 위스컨신주 등 일부 지역은 선거일 전까지 우편 투표 개표가 금지돼 있고 네바다주의 경우 모든 투표소의 운영이 끝나야 집계를 시작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attleground states like Arizona and Nevada, mail-in voting is pretty typical. In fact, there are so many mail-in ballots that thousands of them are not counted until after election night. 다만 조지아주의 경우 선거 당일 밤 8시까지 모든 사전 투표를 집계 발표해야 한다는 선거법상 가장 먼저 투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후보 간의 초접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곳곳에서 폭력 사태를 대비한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현재 백악관 인근을 포함해 라파에트 광장과 해군 천문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거주지 등에 8피트 높이의 새로운 보안 펜스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저녁 두 후보가 각각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에도 강화된 물리적 보안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현재 미 전역 6개 주에 60여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했으며 추가로 600여 명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command post is to ensure the FBI is well positioned to respond to threats that would come in or information that would come in that would affect our election security.
Those threats include criminal threats, such as threats to election workers, foreign malign influence, cyber threats, and acts of domestic violence. Shifting gears, tomorrow is Election Day, and DoD stands prepared to support state and local authorities as required. Of note, Secretary Austin approved a request last week from the District of Columbia for D.C. National Guard troops to support the D.C. Fi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from November 5 through 13. 현재 각 주당국은 투표와 개표소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 버튼을 지급하거나 감시용 드론을 띄우고 일부 지역에서는 저격수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지난 대선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최대 200명의 투표소 감시 인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상금을 내건 이벤트를 선거일까지 허용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에서 추첨 마지막 날인 11월 5일 내일까지 이벤트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레리 크레즈너 검사장은 머스크 CEO의 이벤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 CEO 측의 대리인은 법정에서 $100만 당첨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며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정치 성향이 일치한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심사를 거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re in court today because some district attorney in Philadelphia wants to silence Elon Musk for supporting Donald Trump. We don't allow our rights to be trampled upon by partisan agendas masquerading as legal arguments. In the end, truth will not be bullied. 한편 머스크 CEO는 자신이 설립한 정치 후원단체 아메리카 팩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100만 받을 유권자 추첨을 시작해 현재까지 14명의 당첨자를 발표했으며 남은 2명의 당첨자는 애리조나와 미시건주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사전투표 참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등록 유권자 780만 명 중 42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현장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지난 2020년 최고 기록이던 363만 명을 깨고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기준 우편투표까지 포함해 사전투표자는 총 446만 명에 달하며 아직 투표장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도 있어서 사전투표 통계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를 입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25개 카운티에서 사전투표율이 58.9%를 기록하면서 주 전체 투표율보다 약 2% 높게 집계됐습니다. 한편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미 전역 사전투표자가 7,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4,071만여 명은 현장에서 그리고 3,437만여 명은 우편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라호마 지역에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몰아치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수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밤사이 최대 시속 16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EF 3급 토네이도 2개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를 강타해 여러 주택과 도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최소 1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9만 9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100여 채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en there was flashes of lightning, like as we were going, but it was just random things like moving. Oh yeah, it was a war zone. I mean, it's kind of reminiscent of situations like with the Moore tornado or any of those just destructive ones that took a building and just tore it up. So the whole roof was just rolled into a burrito, basically. 오클라호마 주 당국은 6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특히 내일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전력 복구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폭풍과 토네이도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클라호마를 포함한 아칸소와 미주리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곳곳에서 극심한 바람이 불면서 당국이 산불주의보 등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산타아나 강풍에 따라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60마일, 산타모니카에서는 5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보고됐고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강풍의 여파로 오늘 LA 카운티에서는 3만 5천 가구 이상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000가구 이상의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또 보일 하이츠와 리시다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대형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가 막혀 차량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I heard the crack and I thought it was somebody's shade tent that blew away. And then I heard a commotion and people just started running. It was scary. I mean, it could have fallen on a child or, it could have fallen on anyone. 당국은 목요일까지 더 강력한 바람을 예보한 가운데 샌 가브리엘 산간 지역과 산타 클라라 밸리, 말리부 해안 지역 등 일부 지역에는 산불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피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쓰러진 나무와 전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아시안 가구를 표적으로 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더글러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올해에만 절도 범죄로 현금과 보석, 각종 금품을 포함해 100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이들은 사업을 하는 아시안 가정을 위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범들은 피해자들의 직장에 따라가 차량 바퀴에 구멍을 낸 뒤 피해자가 바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그 사이에 주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에 추적기를 달거나 주택 마당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정교한 기술을 통해 표적이 된 주민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미 절도단의 일원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당국의 경찰국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주민들에게 귀중품이나 금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보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차량과 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추적 장치나 카메라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출근 시간대에 소형 비행기가 부시착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산호세 인근 85번 고속도로에서 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조종사만 탑승해 있었고 조종사는 연료가 부족해 비상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비행기가 착륙 당시 도로 위에 차량들과 부딪히지 않았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당시 고속도로 3개 차선이 6시간 동안 폐쇄됐지만 현재는 모든 차선이 재개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 치즈 일부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우려로 자발적 리콜 조치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본사를 둔 사벤시아 치즈 USA는 제조업체 레나 공장의 장비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일부 제품을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12온스와 8온스의 엠포리움 셀렉션 브리 치즈와 인더스트리얼 브리, 라본비 브리와 라본비 까망베르 그리고 마켓 베스킷 브리 등의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12월 24일까지입니다. 사벤시아 치즈 USA 측은 알디 등 일부 소매업체에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리스테리아 감염증은 두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신생아 그리고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11,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과 깜짝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11,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저녁 연설에서 정보팀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군 파병 규모는 최소 7,000에서 8,000명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집계치를 크게 뛰어넘는 겁니다. 파병 중인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총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떤 식의 공격을 받았는지, 피해 상황은 어떤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코발렌코 센터장은 지난달 31일 북한군과 교전은 아직이라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교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코발렌코 센터장의 주장이 사실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확인 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공격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 외무상에게 악수를 청했고 이들은 약 1분간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은 물론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목요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은 물론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달 말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 운영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데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는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이어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 내보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야권은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 대표를 만날 용기도 없는 쫄보 대통령.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조롱 야유가 걱정돼도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한다.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정무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민주당이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며 이달 중으로 빠르게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1년에 5천만 원 넘게 벌면 20%대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 증시가 폭락할 거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찬반 공개 토론회까지 열면서 고심을 거듭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 곡선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이라며 고통이 수반돼도 강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에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 진보 성향 야당들에선 깊은 고민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 혜택을 보는 건 상위 1%의 슈퍼 개미뿐, 또 한 번의 부자 감세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투세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내놨고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문안이 통과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야 했지만 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여야는 시행 시기를 슬그머니 내년으로 늦췄고 급기야 시행을 불과 58일 남기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일반인이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만큼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세상. 그러다가도 과거 일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피로감은 시청자들 몫이 됐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최근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흑수저 출신 우승자에 이민자 정체성을 요리에 담은 준우승자까지 여러 스타가 배출됐습니다. 트리플 스타란 별명의 강승원 셰프도 정교한 칼질과 뛰어난 실력으로 인기를 끈 출연자였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거는 예약이 많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많이들 찾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돌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부적절한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전처와 전 여자친구로부터 동시에 나온 데다 식당 공금 횡령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서울시가 유명 요리사들을 초대해 개최한 음식 축제에 강 셰프가 이름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은 부적절하다며 취소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전력을 아예 먼저 고백한 출연자도 있습니다. 비빔대왕 유비빔 씨는 과거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된 적이 있다고 SNS에 알리곤 아예 식당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연예인을 뛰어넘는 매력으로 리얼리티 프로에서 특히 각광받는 일반인 출연자. 사례가 늘면서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들이 반짝 인기를 끌다 과거 사생활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 예능인 나는 솔로와 끝사랑에서도 출연자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져 출연 분량이 통편집되고 제작진은 시청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제기되는 논란이 많다 보니 당사자 인터뷰에 의존하는 제작진의 사전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세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지만 논란이 반복되며 느끼는 피로감은 결국 시청자의 몫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수해가 집중된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곳곳에선 현재 물빼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침수된 대형 쇼핑몰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신이 대규모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배수 펌프로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내린 폭우로 스페인 발렌시아의 대형 쇼핑몰 주차장이 순식간에 침수됐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침수 당시 지하 주차장에 물이 3m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곳은 발렌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유동인구가 많았던 만큼 추가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잠수부들이 주차장 내부에서 시신 여러 구를 발견했지만 흙탕물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한때 수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폭우로 지금까지 217명이 목숨을 잃은 걸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지역에는 비가 계속 내려 공항이 일부 침수됐고 약 5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미국 팝 음악계 거장 퀸시 존스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4살 때 트럼펫 연주자로 음악 인생을 시작한 존스는 역사상 최고로 많이 팔린 팝 앨범인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등을 제작했고요. 20세기 미국 팝 음악의 전성기를 이끈 존스는 흑인 뮤지션의 사회적, 음악적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상에서 80번 후보에 올라 28번이나 수상했는데 지난 2011년에는 우리나라를 찾아 K-팝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분화구에서 2km 높이까지 치솟았고요. 뜨거운 화산재가 주변 마을을 덮치면서 주택 여러 채가 불타고 무너졌는데요. 이번 화산 폭발로 6명이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가장 높은 화산 경보 단계인 4단계를 발령했고요. 화산 인근 5개 마을 주민을 대피시키는 한편 분화구 반경 7km 이내로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활화산만 120여 개에 이르는데요. 이번에 폭발한 화산은 지난해 12월 20년 만에 처음 폭발한 후 올 초에도 계속 분화해 주민 2,00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페루에서 축구 경기 중에 선수가 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페루 완카요에서 축구 로컬리그 경기가 열렸는데요. 경기 내내 비가 내리자 전반 23분쯤 선수 보호를 위해 경기가 중단됐고요. 선수들이 경기장을 빠져나와 라커룸으로 향하려는 순간 불빛이 번쩍하더니 벼락이 내리칩니다. 이 사고로 39살 선수 1명이 숨졌고요. 4명이 다쳤는데요. 1명은 심한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차 메이크와 어떻게 해가지고 많은 리커가 나오는 이유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차라는 기계는 3만 넘은 30,000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30,000 컴포넌트 안에는 더 조그만한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라는 기계는 어느 순간에 맨 처음이든지 중간이든지 끝에 가서는 당연히 브레이크가 돼요.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가 따라서 나오는 게 차입니다.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가 어떤 차들은 3년, like Honda, 아니면 어떤 차들은 4년, 아니면 어떤 차들은 5년, 아니면 현대 같은 어떤 차들은 6년 갈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워런티도 따라서 3년, 4년, 5년 아니면은 어떨 때는 10 years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가질 거고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리서치는 보여서 차 내 생명은 10만서부터 12만까지 밖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차를 샀다 아니면 리스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차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문제가 있으면은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언제쯤에 이 문제를 발견해서 가는 것만 차이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차를 리스를 하자마자 사자마자 들어갔나 아니면은 6개월 후에 들어갔냐 아니면은 6년 후에 들어갔냐의 차이점입니다.
최소한 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를 받으자마자 문제가 있으자마자 들어가야지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문제가 있으면은 수리 기록을 가서 만드시고 그 수리 기록의 내용을 꼭 변호사 사무실로 넘기시면은 따라서 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레몬법의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해도 나 하나쯤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좁은 도로라고 얕잡아봤다가 아이까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사고형이 포착됐습니다. 한 지역 축제장 인근 도로인데요. 차들이 줄줄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가드레일을 넘으려는 보행자들이 보입니다. 아이를 들어올려 도로에 내려놓더니 뒤이어 어른 한 명이 훌쩍 남간을 넘어오는데요. 작정하고 넘어오는 사람 말릴 수도 없고 이왕 넘어왔으니 양쪽 잘 살피고 건너가야 하는데 반대쪽 차로에서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요. 그대로 뛰어가다 아차차의 가까스로 사고를 면합니다. 승합차 운전자가 속도를 안 줄였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를 앞세워 무단횡단하는 어른 제정신이냐며 혀를 찼습니다. 키우다 버려지는 반려동물, 유기하지 않더라도 방치만 해도 동물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요. 충북 청주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과 뱀 등 파충류 95마리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시선이 쏠렸습니다. 세입자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집주인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보니 집안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가 발견됐고요. 도마뱀 80마리, 뱀 15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던 나머지 파충류는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했는데요. 세입자는 생활고로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형편이 어려웠다면 애초에 그 많은 생명을 키우지도 말았어야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는 딸을 훈육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한 엄마가 화제입니다. 9살 아이를 중국 공안에게 끌고 간 건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겁먹은 아이가 울면서 애원하는데요. 마음이 약해질 법도 하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딸을 공안에게 넘깁니다. 최근 아이가 친구의 펜을 훔쳐왔는데 물건을 훔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엄마는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곧바로 눈치챈 공안. 아이에게 다시는 물건 훔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고요. 곁에서 각서 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네가 한 행동이 맞는 행동이냐 엄한 목소리로 꾸짖기도 했는데요. 즉각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아이가 마냥 귀여운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죠. 누리꾼들은 딸을 공안에게 끌고 간 엄마 심정은 어떻겠느냐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이가 앞으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간 5일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최근 경합주를 중심으로 여자 화장실과 미용실 등에서 남편 몰래 해리스에게 투표하라라는 내용의 쪽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벽에 붙은 쪽지는 글씨체가 제각각이고 문구도 다르지만 당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데요. 일부 여성들이 보수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애인이나 남편, 가족 등의 압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기혼 백인 여성을 상대로 남편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압박하더라도 소신껏 해리스를 찍어달라는 호소하는 선거 영상도 등장했는데요. 남편을 포함한 다른 누구도 기혼 여성의 투표를 모를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이 같은 선거운동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고 마치 남편의 인질인 것처럼 호도한다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대선뿐만 아니라 주민 발의안과 연방 상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또한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한인 사회 미래와 권익을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